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 대성공으로 가장 두려웠던 세력들이 내란당을 비롯한 내란사법부, 윤석열 내란 일당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종말에 곡소리 나는 11월이 되는 것인데, 우선 내란당 해산에 입구가 될 추경호는 내란특검에 출석해 2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특검은 당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요. 추경호가 구속되면 이어 줄줄이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서 재판 비리까지 장동영 리스크도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리 있겠습니까? 나경원에게 구형, 징역 2년이 떨어진 패스트트랙 재판 1심도 1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윤석열이 11월에 한덕수를 심판하겠다는 말에 불이 나게 재판에 출석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행태는 그야말로 또 전 국민을 염장지릅니다. 윤석열은 특검을 향해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 라고 항의하는데, 이에 황교익 작가는 대체 누가 어떤 자리를 그만두었는지요?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탄핵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김건희도 영부인 자리를 자동으로 잃은 것이지요. 여사라 불러달라 할 것이면 말이라도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최경영 언론인은 윤석열 씨, 당신은 그만두고 나온 게 아니라 법적으로 쫓겨난 거예요. 당신이 불법 계엄해서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김건희가 뭡니까? 여사라도 붙여야지라는 말에는 당신과 당신 가족만을 위한 권위주의가 가득하지요. 당신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네요. 물론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선고받기 전에 철부터 들길 원해요. 당신이 저지른 일, 그날 12월 3일뿐만 아니라 당신이 씹고 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라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너네 가족만 띵까띵까 했는지 곰곰이 감방에서 생각해보길 바래요. 물론 하지 않겠지만 죽으면 꼭 이명박 씨를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가 지옥인지 천국인지는 한국교회 장로인 이명박 씨에게 물어보시고, 물론 종교적 성찰은 두 분 다 전혀 없겠지만 박근혜, 이명박이 최악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해준 것.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것만 감사하오. 평생 감옥에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시오. 당신에게 딱 맞는 형벌이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에이펙 만찬장의 영상에 조이대가 잡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선언한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대전제이다. 그러나 이 신성한 조항이 헌법 제104조 3항의 대법원장 인사권이라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은 공정성이라는 가면을 쓴 교묘한 조종의 다름 아니다. 조종자의 가면은 심리학적으로 겉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행태를 말한다. 이는 정확히 현 사법부의 모습이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정관예우 방지를 위해 스스로 도입한 관리재판부 시스템을 무시하고 특정 정치적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직행시키는 이례적 속도를 감행했다. 규칙을 지키는 듯 보이나 소부의 배당으로 재판을 세탁하고 다시 전원합의체 재지정 등 실제로는 규칙을 무력화하며 원하는 결과를 향해 질주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사건 배당은 이 조종의 정점이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복심인 수석재판연구원관 출신 오민석을 중앙지법원장에, 측근의 동기 차영민을 형사수석부장에 임명했다. 원하는 사람을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사건은 엉뚱하게도 경제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쥐기현에게 배당되었다. 이는 무작위의 탈을 쓴 완벽한 지정 배당이다. 순치된 판사에게 원하는 사건을 맡기려는 절차적 위선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법관의 양심을 대법원장 인사권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이며 헌법 정신의 위선적 위반이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국민주권의 강력한 제한과 견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심히 더러운 양심 조희대, 심히 추잡한 인사권 대법원장, 썩 꺼져라 조이대 대법원장 라고 포효했습니다. 조이대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성재에 대한 재청구도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데, 지난달 23일 박성재를 재소환했고 휴대전화도 추가 압수수색을 했으며, 계엄 직후 박성재가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도 했고,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박성재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각을 한다면 지난번과 같이 박성재의 기각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줄 결심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고, 이는 곧 사법내란이라는 자백이 될 것입니다. 반면 재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란 관여 검찰을 수사하는 입구이자 나머지 수사에도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 대행진에서 새날의 fun화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국회가 다수당입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 다음 주에 당장 나오십시오. 여러분, 에이펙 보셨죠?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자신이 임명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고 직접 입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학점이 있는 자들을 임명해서 말 잘 듣게 한다. 이게 윤석열의 인사 원칙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총장 때 판사들 사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판사들을 사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판사들을 사찰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딱 걸려든 자가 바로 조희대입니다. 여러분, 조희대 최근에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대법원에 가면 판결을 할 때 소부가 있고, 좀 큰 사건은 전원 합의체가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에 조희대 딸, 조희대 사위,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사건, 그 로펌이 맡고 있는 사건을 조희대가 전원 합의체로 만들었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아빠가 대법원장이에요. 이게 판결입니까? 조희대 딸이 미국에서 로펌을 다니고 있을 때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판결은 파기환송될 거라.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죠. 장동혁이가 판사 시절에 자기가 담당한 사건의 변호사를 뿔 붙이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담당한 사건의 피고인을 풀어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내란 때 광장을 가득 태웠던 여러분, 지금 광장으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